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웃 국가에서 발언하는 환경 문제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자전거 길을 따라 자전거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전거를 거의 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한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이 바람 또는 해류를 타고 확산되어 발생 국가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웃 국가에서 발언하는 환경 문제로 황사, 산성비, 하천 오염에 관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사입니다. 황사는 주로 건조한 봄철에 중국 중부와 북부 내륙 지역에 있는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때로는 미국 서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횟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황사와 유사한 현상은 전 세계 사막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현한 사하라 먼지 현상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황사는 이로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와 카드뮴, 납 등의 각종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호흡기, 눈 등의 인체 건강에 큰 피해를 줍니다. 또한 심할 경우 햇빛을 차단하여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고 항공기, 자동차, 반도체나 정밀 기기의 고장 발생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산성비입니다. 산성비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빗물에 녹아 강한 산성을 띠며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인구 증가 및 산업화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산성비의 빈도와 강도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바람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 국가도 산성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산성비가 내리면 생태계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즉, 산림이 말라 죽거나 하천과 호수의 물고기가 죽게 되며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또 산성비는 금속재 및 콘크리트 등의 건축 구조물과 고고학적 유물까지도 부식시켜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힙니다. 국제하천의 오염도 이웃 국가에서 발언하는 중요한 환경 문제입니다. 세계의 주요 강들은 넓은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은 10개 국가, 라인강은 7개 국가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하천은 어느 한 지역에서 오염을 시키더라도 그 피해는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하천의 상류에 다목적 댐이나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하천 하류에 위치한 국가에 용수 부족, 물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폐수가 배출될 경우 하천의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토양이 오염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웃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문제는 국내의 환경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오염 물질 발생에 관한 책임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협약을 맺거나 공동 연구 및 관측,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유엔 개발 계획, 유엔 환경 계획 등은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황사 관측망을 설치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대기 오염의 장거리 국경 이동에 관한 제네와 협약이 체결되어 유럽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통제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라인강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963년 국제 라인강 수질 오염 방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76년 라인강 화학 오염 방지 조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웃 국가에서 발언하는 환경 문제 해결에 비정부 기구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 국가에서 발언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약, 공동연구 및 관측, 공동기금 마련, 민간단체 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웃 국가에서 발언하는 환경 문제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의 환경 이슈들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